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식습관인데요.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준비한 식단에서는 어떤 건강 레시피를 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네. 바로 오징어 호박 묵국입니다. 좀 얼큰하고 시원한 네. 그런 묵국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레시피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징어, 건오징어 육수를 오늘은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건오징어 육수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오징어를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양념장, 홍고추와 다진 마늘, 소금, 그리고 국간장 등이 들어간 양념장을 넣고요. 이렇게 풀어내고 이 국물에 물을 넣어서 중불에서 한 7분 정도 팔팔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징어가 좀 익었다 싶으면은 이때 이제 좀 물러지기 쉬운 대파와 양파 그리고 호박을 넣고 마무리로 9분 정도 더 끓여내면은 시원하고 얼큰한 오징어 호박 묵국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묵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황상춘 원장님, 먼저 오징어가 우리한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뭐 오징어는 그 동의보감에 오저거라는 이름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저거라고 표현된 게 있고 또 그 오징어의 그 뼈에 해당하는 오저거 골이라고 표현한 게 있고요. 또 그 오징어를 갑오징어와 그냥 오징어를 구별을 좀 하기 위해서 뼈가 없는 오징어는 오저거 육이라고도 표현한 게 있습니다. 또 그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먹물이 있는데 그것도 오저거 묵이라고 해서 또는 복중 묵이라고 해가지고 약재로 좀 썼고요. 구별을 해드리면 대부분 오징어는 맛이 좀 평이하면서도 따뜻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징어 그 갑오징어가 아닌 오저거 육은 쇠오징어 또는 그 뼈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오징어 구별해서 조금 더 그 고기 쪽은 조금 약간 산미, 그러니까 조금 신맛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요. 그 내용은 대부분 오징어들은 혈액이 문제가 생겨서 출혈 양상이 생겼을 때, 그래서 뭐 대부분 부인들의 어떤 그 대하나 북루라고 해서 생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것들을 좀 지혈하는 작용들을 내복해서도 쓰게 되고요. 또는 이제 바깥에 상처가 났을 때도 그 오징어 뼈를 갈아서 이렇게 바르면 지혈이 된다는 기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저거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 한자로서 그 까마귀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오징어를 먹으려고 쪼을 때 오징어가 그거를 휘감아서 까마귀를 잡는다고 해서 까마귀의 적이라고 해서 오저거라고 표현한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고요. 보통 해표초라고 하는 것도 같은 건데요. 오징어의 뼈를 2시간 정도 물에 불려서 그거를 가루내서 수비 잘 골라가지고 지혈제나 또는 이렇게 가루로 먹는 것으로 많이 썼고요. 또 그 보통 이제 출혈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서 뇌출혈이 있어서 가슴이 아픈 뭐 사렬심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혈액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서 심장 손상이 왔을 때도 오징어를 먹는 기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혈액이 많이 필요한 부인들이 혈액의 좀 허약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됐을 때 요거를 잘 먹으면 오랫동안 장복하시면 임신이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음식으로도 약재로도 쓴 기제들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징어에 참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진 원장님, 이 이외에 오징어에 또 다른 효능이 있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징어에 있는 뼈를 이제 갈아서 가루로 이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이 있는 분들한테도 예전에 약재로 많이 썼고요. 요즘 밝혀진 바로는 오징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피로 회복을 시키는 성분인데 옛날 오징어 그 동의보감에 나온 효능 등에 익기 익정한다는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래 복용을 하면 오래 먹으면 자식을 많이 낳게 한다. 이런 효능들이 사실은 요 타월이랑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 효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간과 신의 경락에 작용을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경락을 좀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징어 많이 나실 때 드셔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처럼 오징어 요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먹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오징어와 호박이 은근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 아닐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정현 원장님, 그러면 호박이나 호박씨는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을까요? 네, 호박은 그 암 예방에 유익한 성분들이 여럿 있는데 뭐 루테인이나 페놀, 셀레늄, 베타카로틴 등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중에 특히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로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세포막이 체내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고 또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또 흔히들 많이 하는 그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또 호박 그 육 말고 그 씨는 더더구나 더 큰 효과가 있는데 그 인이나 철, 마그네슘 등이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골다공증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귀가 번쩍 뜰 만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씨에 있는 그 아연 성분은 남성 호르몬의 그 원료가 되는 테스토스테론의 주된 원료인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된 성분인데 이게 그 굴이 그 인 성분이 많아서 남성 기능을 좋게 해준다 해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굴보다는 좀 적지만 꼬막에 비하면 한 6배 정도 많은 그 아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간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제 술안주로 이렇게 올리브유에 튀겨가지고 한 10개 정도씩 껍질째 드시면 간 기능 회복에도 좋고 또 성기능 회복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그 동맥경화나 노화 억제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안상훈 원장님, 이 건강 레시피에는 또 저희가 무가 들어가는데요. 또 무에 어떤 효능이 들어가서 저희 몸에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무는 일반적으로 그 소화 기능을 좀 개선시켜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 기능의 어떤 보약 개념보다는 그 직접 소화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그 치료 이 개념이 좀 더 강한데요. 그래서 그 식후에 속이 좀 더부룩하시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느낌이 있거나 또 이렇게 잘 체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 무로 된 요리를 자주 좀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무씨를 그 나복자 또는 내복자라고 해서 태음인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 약에 많이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에는 그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육회 같은 거를 먹을 때 이렇게 육회 위에 이제 물을 갖다가 좀 올려놓는 것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 무의 해독 작용이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좀 이롭기 때문에 평상시에 무로 된 음식들을 많이 좀 드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무가 생무로 드실 때는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하신 분들은 이 생무를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그 묵국 같은 끓인 물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또 우리 김치나 깍두기나 또 알타리 같은 이 발효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 성질 자체가 찬 성질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지기 때문에 몸이 냉하신 분들은 이 발효시킨 그 깍두기나 또는 그 끓여서 드시는 쪽으로 복용을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오징어, 호박, 묵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건강 레시피로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맛도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